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오늘도 엉클조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 중, 생각해 본 것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걸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금융상품들에 대한 총정리. 물론 한 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중에 금융상품을 갖고 계실 것이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금융상품의 완전 정보 떠나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들, 매월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 이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자산이죠. 집 또는 상가,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실물자산, 또한 또 하나의 큰 영역이 바로 금융자산들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할 것 없는 보험, 모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실물자산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외로 하고, 금융상품들을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여행을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안전정보.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기 전에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공부를 할 때요, 목적을 이렇게 정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돈을 쓰고, 이건 물론 의식주 같은 데 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벌자마자 바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아파트 관리비용 나가고 식비, 부식비 여러 가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잉여자금을 가지고 돈을 모으죠. 적금 들고 적립식펀드하고 보험 들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 또 쓰고, 이거는 주택이나 또는 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 모여진 돈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모은 돈을 굴리고, 제가 이런 그림을 벌써 한 몇 번째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면 과연 금융상품을 어디다 활용할까? 모으는데 사용하는 것하고 굴리는데 사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돈을 모으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돈을 굴리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좀 유용하게 굴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으고 굴리고라는 거에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금융상품을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금융상품을 접근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의 영역은 갖고 있는 매월에 잉여자금이 있는 경우하고, 잉여자금을 1년, 2년, 3년 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었을 경우하고 두 가지가 존재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표에서 모으기는 월 잉여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굴리기는 목돈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것,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월 잉여자금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분이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의 돈을 남겼다. 그러면 그 남긴 돈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리스크를 막는 데 쓰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약에 사태에 오게 된다면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도 팔아서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비용에 제일 먼저 일정 부분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의 잉여자금을 갖게 된다면 이 중에 10만 원은 리스크 관련된 비용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상품에 돈을 항상 묶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번 여름방학 때 뭐 어딜 가고 싶어 하는데 3월 달부터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보내줄 수 있는 거. 이건 단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죠. 또 중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년짜리 청약저축을 통해 가지고 1순위가 되는 방법, 또 적립식 펀드를 하는 방법, 또는 적금을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것, 다 중기상품이고요. 또 장기상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7년,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이후에 나에게 올 아이들 교육, 은퇴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상품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금융상품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분을 둬가지고 세제 혜택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림이 그려지셨겠죠? 자, 모으는 방법과 굴리는 방법. 오늘 시간에는 모으는 방법인데 모으는 방법 중에서 리스크는 모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돈을 버리는 거죠. 혹시나 하는 일 때문에 쓰는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매월의 잉여자금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적었고요. 단기, 중기, 장기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금융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저랑 얘기한 것에 대한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융상품 완전 정복. 모으기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적금식으로 매월 차곡차곡 쌓아서 1년, 3년, 10년 후에 원하는 돈이 되는 것, 바로 적립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단기, 중기, 장기, 또 기타. 이렇게 제가 구분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단기 상품은요, 하루서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일 우리 아파트 중도금 치를 돈이에요. 3천만 원 집에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라도 하다못해 몇백 원, 몇천 원의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넣었다가 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 또는 1년, 6개월 쓸 돈들을 보관하거나 모으는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보통예금, 저축예금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급여 통장으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쓰고 남는 돈이 차곡차곡 모입니다. 그러고 나면 5개월 지나가면 내 통장 안에 100만 원이 모였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실제로는 20만 원씩 적금을 드신 거랑 같은 효과죠. 대신 보통예금, 저축예금은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것도 예금이니까 이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억 원의 돈을 1년간 맡겨놔도요. 보통예금에는 1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안 붙으니까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하면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대안으로 나타나는 게 CMA나 MMF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보너스 나온 달은 50만 원 이렇게 잉여자금이 생긴다면 적금 형태로 CMA나 MMF라고 하는 상품에다 갖다가 모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저렇게 단기 상품 중에 생계형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저 생계형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00만 원의 돈을 1년 동안 넣어두시면은요, 이자가 10%다. 연이자가 10%다.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면 얼마죠? 1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10만 원의 이자가 붙는데 이 10만 원에서 그 쥐꼬리만큼 붙은 것 이자 중에서 15,400원의 세금을 10만 원 이자에서 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600원이겠죠. 그 말은 이자는 실제적으로 10만 원 생겼는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나한테 손에 잡는 건 84,600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6분의 1의 세금이죠. 6분의 1이. 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그 중에 15만 4천 원이고요.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생각하면 154만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세금을 하나도 안 뗄 수도 있고요. 하나도 안 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만 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15.4% 전부 떼는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 생계형 저축은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습니다. 이자가 10만 원이 생겼으면 10만 원을 다 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지만 저 생계형 저축은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4가지 조건에 맞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또 두 번째는 장애인들, 장애우들이요. 세 번째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분들. 네 번째는 국가보훈 대상자. 이렇게 4가지 자격, 증명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생계형 저축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3천만 원까지 그런 분이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저 생계형 저축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율과세인데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가입하고 또 이렇게 돈을 모을 때 이 저율과세는 세금을 15.4%를 떼는 게 아니라 1.3%만 뗍니다. 이거는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신협,